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카티아에서 사용자 정의 속성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BOM까지도 한번 만들어 봤죠. 이번에 이제 3DVR 컴포즈에서, 물론 솔리드웍스 컴포즈에서도 카티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리드웍스 컴포즈 설치하실 때 카티아 변환 기능을 같이 설치하셔야 된다는 거, 제가 1강인가요? 2강에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솔리드웍스 컴포즈 같은 경우는 솔리드웍스하고 잘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카티아 같은 경우에는 3DVR 컴포저하고 조금 기능이 잘 맞는 것 같아요. 변환 속도도 좀 빠른 것 같고. 자,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두 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솔리드웍스 컴포저는 지우고 따로 3DVR 컴포저를 깔아서 한번 여러분하고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능은 지금까지 배웠던 기능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서 한번 불러와 보죠. 파일 열기 하겠습니다. 파일은 어디 있냐면요, BOM 안에 보면 BOM 있죠? 안에 보면 카티아 파일이 있어요. 기어박스 있죠? 먼저 병합하지 않고, 물론 뭐 메타 속성 가져와야 됩니다. 열기 하시면 이렇게 파일이 불러와지는 게 보이죠? 속도가 좀 빠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리 구조를 보면 어떻습니까? 너무 지저분하게 불러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병합 한 채 불러오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물론 메타 속성은 가져와야겠죠. 상대적으로 좀 빠른 느낌이 듭니다. 자, 방향축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Y축을, 플러스 Y축을 밀어보겠습니다. 이게 시험판이다 보니까 이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뜨는데 기능상으로 사용한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등각 모드도 좀 끌까요? 끄면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고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다시 원래대로 됩니다. 뷰 모드로 새로운 뷰 하나 만들고 또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습관적으로 두 개는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아무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어셈블리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런 구조로 불러오죠. 약간 그냥 불러올 때하고 약간 틀리죠. 솔리드웍스 컴포저 같은 경우는 이게 녹색이 바로 있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런 파트 있고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불러와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 때문에 BOM을 만들 때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습니까? 대화성이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지금 녹색이죠. 근데 어셈블리에 이걸 찍어 놓고 보면 하늘색이죠. 약간 다른 구조를 가집니다. 이거 어셈블리 모드입니다. 이 해제하면 지오메트리 모드가 되겠죠. 실제로 찍어보면 이 안에 들어있는 게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위 이게 선택이 되는 겁니다. 어셈블리 모드, 요 안에 여기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은 끄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종류 4가지 있는 거 똑같죠? 자, 전체 눈에 보이는 모든 지오메트리, 여기서 말하는 지오메트리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있는 요거는 걸 이용해서 만들겠다, 이런 얘기죠. 자, 전체 지오메트리에서 아이디 생성 하면 아이디가 쭉 생성이 됐죠. 안 보이는 이유는 이 테이블이 체크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사용 방법은 똑같아요.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콜아웃 생성해 보죠. 범위를 잡고요, 전체 지오메트리 다 잡으시고 콜아웃 생성 누르면 콜아웃이 생성될 겁니다. 그렇죠?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로 돼 있으니까요. 어디 있나요? 콜아웃이 단일 말고도 뭐 여러가지 기울기 팁으로 하실 수도 있고 여러가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정점으로 할까요? 그 외에 이제 정렬 기능이 어디 있었죠? 정렬, 예, 뭐 원, 이런 식으로 하면 원식으로 되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상단, 하단, 왼쪽, 오른쪽 뭐 여러가지 타입이 있으니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주변으로 하면 이렇게 주변식으로 바로바로 옆에 뜨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단으로 하니까 상단으로 뜨는 거죠. 이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죠? 자, 콜아웃 삭제하고 아이디 설정을 재지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어셈블리 모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셈블리 모드에서 이거 체크하고 얘를 찍으면 어셈블리 모드로 선택이 된 겁니다. 현재 선택된 거에 대해서 ID 생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선택되죠. 그렇죠? 왜? 전체 어셈블리 얘만 찍었지 않습니까? 자, 재지정하고요. 다시 한번 얘를 찍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그럼 쭉 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안에 있는 거 어떻습니까? 이 안에 계속 쭉 선택되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지오메트리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OM ID 생성하고요. 생성됐죠? 그 다음에 콜아웃을 한번 생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흰색이 아니라 검정색으로 뜨죠? 이거는 이제 어셈블리 모드에서 만들면 이렇게 검정색이 됩니다. 물론 선택하고 이쪽에서 색상을 원, 외형 색상 원인가요? 이 색상 있죠? 이걸 바꿔주면 바뀌어집니다. 그렇죠? 자, 글씨가 흰색이었나요? 첨부, 단일, 글자 색깔, 원 외형이 흰색이고요. 글자 색깔 어디 바꾸는 게 없나요? 예, 텍스트 색상이 흰색으로 잡혀 있어 그렇습니다. 검정색으로 바꾸면 동일하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선택하고요. 아이디를 재지정하겠습니다. 콜아웃 삭제하고요. 어셈블리 모드에서 쭉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지정하면 되겠죠? 이쪽으로 지정하다 보면 이게 BOM까지 선택이 돼가지고 잘 지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일 선택이 되어 있죠.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어셈블리 끌까요? 그냥 선택하고 아이디 생성하고 콜아웃 생성하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없애죠. 선택하고 재지정하면 없어지겠습니다.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전체 파트로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보죠. 전체 파트로 하는데 여기서 말한 파트랑 항상 이 지오메트리가 파트죠. 결국은 파트로 할 때는 이 어셈블리 모드로 해서 얘네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생성하면 되겠죠. BOM 아이디 생성하고 그 다음에 콜아웃 생성하면 되는 겁니다. 색상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다 보면 어떤 분은 어떻게 합니까? 이 전체 파트를 했으니까 그냥 다 되겠지 해가지고 이거 눌러놓지도 않고 아이디 생성합니다. 이것까지 잘 되는데 선택한 다음에 콜아웃 생성해보면 이게 하나만 덜렁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전체 파트로 했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색깔이 녹색이냐 그렇죠? 하늘색이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파트 의미 잘 보시고 이게 파트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게 파트니까 이거를 선택하려면 이렇게 눌러놓고 이걸 선택하셔야지 파트가 선택된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야지 콜아웃 생성했을 때 이거 뭔가 예. 다른 상태에서 나 봅니다. 아셨죠? 좀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BOM에서 전체 파트 ID 재지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전체 파트로 하고 그렇죠? 파트로 해서 일단은 이걸 끄겠습니다. 전체 파트로 해서 아이디를 생성하고요. 실제로 하이라이팅 해볼까요? 뷰 찍고 하이라이팅 해보시면 색상이 어떻습니까? 녹색이 아니라 하늘색이죠? 하늘색이란 말은 이쪽에서 어셈블리 모드로 하셔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BOM까지 선택되죠? 그러면 왼쪽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콜아웃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콜아웃의 색상을 변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제가 몇 가지 케이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동강을 10번 반복하셔가지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기능들은 똑같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한번 해보시면 뭐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어셈블리 모드에서 이 두 개만 이렇게 선택하고 다시 아이디 생성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선택한 거에 대해서 아이디 생성 아이고, 선택이 이미 됐나요? 자, 그런 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뭐 중복되는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속성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요거 누르시면 메타 속성해 보시면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죠. 그렇죠? 카티아하고 일단 3D 컴포저가 궁합이 잘 맞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져오는 상태를 볼 수 있고 내가 만든 정보 있죠.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가져옵니다. 그렇죠? 부품명 그리고 품목번호 뭐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뭐 원산지, 재질, 질량, 볼륨, 공급업체, 설계자 뭐 이런 식으로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서
속성에서요. 칼라 속성 가져오나요? 칼라 속성 있겠죠. 색상, 액터의 칼라 확인 누르면 이런 식으로 쭉 가져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물론 홈에서 테크니컬에서 미리 보기 해보시면 당연히 다 되겠죠. 안 되는 게 더 이상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시면 하이라이팅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이라이팅 되는 색깔이 마음에 안 듭니다. 녹색. 이것도 액터당 하지 말고 이거를요. 부전 모서리를 하고요. 하이라이팅의 색상은 문서 속성에서 여기 선택사항 있죠. 하이라이트. 이 색상을 바꾸시면 됩니다. 저는 약간 하늘색 계통으로 해볼까요? 확인 하고요. 그 다음에 색상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해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색상이 변경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죠? 충분히 이쪽에서 바뀌어도 콜아우터 바뀌고 디자인 테이블이 아니죠. 참 이쪽 있죠. 이쪽 정보도 바뀌어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이아가 하나밖에 안 뜨죠. 왜죠? 이것 때문에 그렇죠. BOM에서 그 오른쪽에서 어디 있었죠? 요거 있죠. 요거 스킵.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도 잘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지금까지 설명하셨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동강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좀 문제가 생기겠지만은 제가 동강 완성된 거 한번 볼까요? 지금 어디까지 완성되어 있을까요? 이 부분까지 완성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부분 있죠. 재질 속성정의는 요거는 이제 솔리드웍스에서 한 거니까 나머지 거 있죠. 2, 3, 4, 5 요거를 보신다 그러면 아마 충분히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번은 아마 약간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솔리드웍스 컴포즈 2014에 대한 BOM ID 정의하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왜냐하면 불러오는 트리 구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시죠? 자, 따로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 안에다가요. 기어박스 언더바 BOM 언더바 01이라고 제가 저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OM에 대한 모든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능으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